사람에 따라서 공부하는 시기가 있어서 이렇게 쭉 이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, 때로는 이렇게 다른 어떤 일들을 하시다가 나중에 다시 공부를 하시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. 네, 저도 그런 경우인데요. 그랬을 때 좀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, 오늘은 그 장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. 일단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했어요. 첫 번째가 인간관계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것. 네, 가장 중요한 장점일 것 같고요. 두 번째가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다는 것.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원하는 걸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서, 내가 필요한 걸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. 이 세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네, 그럼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얘기를 해보자면, 일단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거나 많이 하지 못하더라도 이제 살아온 어떤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어떤 인간관계라든지 사람을 대하는 노하우가 있죠. 그래서 아무래도 젊었을 때보다는 조금 부드럽게, 아니면 좀 요령 있게 그 학교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좀 대처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두 번째, 어떻게든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유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. 때로는 어떤 분들은 넉넉하진 않을지 몰라도 좀 벌어놓으신 그런 어떤 자금 때문에 공부를 함에 있어서 좀 막 이렇게 급하다고 해야 되나요? 두려움? 이런 부분을 조금 덜어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갑자기 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생활에 좀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그런 자기의 옛날 경험들을 살려볼 수 있는 거죠. 물론 공부를 하러 왔기 때문에 공부나 연구에 대한 어떤 간절함은 중요하지만, 거기에 너무 매달리는 그런 절박한 심정은 오히려 공부와 연구에 집중하는데 좀 방해가 되는 것 같거든요. 그럴 때는 오히려 이제 그렇게 사회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던 걸로 돈을 벌었던 경험, 이런 것들이 좀 토대가 돼서 약간 자기 스케줄에 대해서 좀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보게 된다거나 하는 그런 좀 다양한 가능성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세 번째, 공부할 내용이나 필요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정해서 온다는 건데요. 박사과정 들어가면 가장 먼저,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자기 연구 분야를 찾는 거죠. 그런 건데, 이제 사회생활을 하거나 어떤 경험이 있으면 거기에서 더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점들을 좀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, 이제 그게 뭐 다가 아니더라도 딱 그것으로 된다고 하진 않더라도 어떤 방향을 잡아갈 때 일종의 어떤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. 힌트는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어떤 사안을 바라볼 때도 조금 더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, 같은 주제에 대해서도 좀 예전과는 좀 다른 생각, 아니면은 다른 사람과는 조금 다른 시각, 이런 거를 좀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늦게 공부를 시작했을 때 좋은 점이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.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공부하는 이 시점이 가장 적당한 시점인 것 같아요. 젊어서 했을 때 쭉 이렇게 이어나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어떤 점도 있고요. 그렇지만 또 어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라든지 사정 때문에 늦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또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자기 상황에 맞춰서 내 상황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찾아서 그걸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